문학공원이라는 곳에서 시선 205번째 실제로 이렇게 아마 시리즈로 된 것 중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시를 또 어떤 일본 분들이 이력을 내서 일본어로도 번역한 시도 오부에 보니까 있고 또 영문으로 또 번역한 시도 있고 그래서 독특한 그런 시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어로 또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시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제목부터도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식물교도소. 그래서 왜 대충 이렇게 유출은 되지만 우리도 작자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말씀 좀 듣고 이 시집 발간에 대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정상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깜냥은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시집을 하나 냈고요. 식물 교도소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식물하고 교도소를 합한 게 이제 과격한 비유라고 해요. 이제 문학적으로는 레디컬 메타포, 또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도소하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책의 그 30 그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요, 그 식물 교도소가 나와요. 제 책의 30페이지를 한번 잠깐 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물교도소는 제가 이제 이 마곡역에 가면 서울식물원을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생긴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서울식물원이. 그래서 서울식물원을 가서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시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죄수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을 제가 이제 그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곡나루 철창에 3년째 갇힌 채는 서울식물원이 생긴 지가 3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철창에 갇혔다고 그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녹색 죄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식물들의 색깔이 다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맞죠. 언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죠.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관람을 하니까. 그리고 일만 감시장치를 이야기한 푸코의 말처럼, 이 푸코가 일만 감시장치를 이야기했고요. 그 벤덤이라고 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한 벤덤이 또 그런 것을 이제 또 설명을 했죠. 공리주의 철학자인. 그래서 그 일만 감시장치는 재수를 이제 감독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지금도 감옥이 다 일만 감시장치예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햇살이 눈부실수록 이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갈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시설이 좋아도 나는 단지 새장에 갇힌 새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식물들이 되게 멋지게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고문이고, 바닥에 발이 묶여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의 뿌리가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삼복더위도 지금 이제 삼복더위 시기잖아요. 시베리아의 겨울이다 라고 표현했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카루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지만 그 밀랍을 말하는 거예요. 밀랍인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 만든 것이 이카루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비행을 꿈꾼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카루스가 됐다는 거니까 가고 싶어도 결국은 가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카루스가 되어서 힘찬 비행을 꿈꾼다라고 제가 이 30페이지에 있는 식물교도소라는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이 시에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드리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시집은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간추려 설명드리면, 14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유의적으로 제가 쓴 거예요. 언어 유의적으로. 행운의 이달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충청도 말로 달라유, 뭐뭐해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걸 제가 영어의 유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언어 유의적으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16쪽에 나오는 이상과 이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16쪽에 이상과 이상 같은 경우도, 이상이라는 사람이 시인인 건 아시잖아요. 그 이상에 대해서 말장난을 제가 했어요. 이 16쪽에 지금
이상의 이상과 이상도 이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한자로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런 이제 언어 유의적인 시고 17쪽에 이제 밑에도 제가 이렇게 썼죠. 이상의 겨드랑이에도 이상의 날개가 이상하게 돋아나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언어 유의적인 시고요. 18쪽에 시어를 낙다는 시의 물고기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근데 말도 안 듣는 형 시어가 말씀 어쩌는데 제가 뭐 몰라서 이게 그 물고기 어짜를 쓴 건 아니고 시어를 저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쌍의 낚시 인형을 선물 받아서 인형을 안 쳤는데 낚싯대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이 사해가 원래 뭡니까 죽을 사자를 쓴 게 아니고 저는 생각의 바다를 썼거든요. 생각의 바다에서 던진 낚싯대에 시어가 잡혔고 이게 다 물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어가 황금빛 선율을 연주하며 내망에 들어왔다. 내망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내 속에 망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해에서 다시 낚싯대를 던지고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당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중한 그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조금씩만 할게요. 20페이지 소중한 그녀는 이거는 3인칭 은유 심상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녀로 표현한 거예요. 물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3인칭 은유 심상법으로 그래서 이제 나의 그녀 H2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썼고요. 23쪽은 좀 약간 이제 해학시예요. 이게 이제 요즘 삼계탕 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시의 유언은 이 치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계탕에 대해서 좀 해학적으로 제가 쓴 시입니다. 그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넘어가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32쪽 같은 경우에 나오는 제이라면 레시피는 이제 제가 장시니까 제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 오른쪽은 제가 실제로 끓인 라면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진짜 딴 사람 사진이 아니고 이제 제이라면 레시피도 제가 했고 34쪽에 다시 찾은 태양은 광복절에 대해서 제가 쓴 거예요. 광복절을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썼더니 그 출판사에서 이거 동화로도 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그 테마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하나 이야기로 써봐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찾은 태양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게 썼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안 풀리는 승부가 36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재밌는 게 도자로만 시작하는, 제가 의도적으로 도자로만 시작하는 시를 썼어요. 처음에 보시면 전부 다 도로 시작되죠. 이게 37쪽까지 시가 쭉 이어지는데 의도적으로 도자로만 시작되는,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의 볼펜 같은 경우는 38쪽은 상상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볼펜 하나 주었는데 볼펜을 막 잡고 있으면 막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뭐 군불견, 황하지수, 천상네버 이런 시가 써져. 나중에는 이 볼펜을 버려버리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썼죠. 시의 진정한 마법의 볼펜은 깊은 생각의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런 걸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쪽 같은 경우는 술 마시는 시간은 이게 이제 김순진 시인의 숨은 그림찾기를 패러디했는데 여기 꽁치, 멸치박 나오죠. 제일 처음에 염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른 걸 찾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다른 게 하나씩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 을지로 뭐 하면 뭐 무슨 노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맘대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쪽의 삶의 비린내라는 시는 제가 이제 갈치구이점에서 갈치를 먹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예요. 그게 삶의 비린내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건배사라는 48쪽의 시는 이 장진주라는 200의 시를 좀 패러디해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제가 쓴 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나오는 페스트는 이게 이제 과거라는 뜻인데 이건 상상시인데 제가 산에서 어떤 돌멩이를 발견했어요. 그 발견하면서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제가 상상해서, 그래서 점성대를 발견하는 곳에 이제 가서 어떻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쓸 수 없고, 52쪽에 시간의 문을 열다는 실제로 이제 53쪽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여학생한테 받은 편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걸 하나 이제 사진을 염두에 두고요. 54쪽에 나오는 스토리텔링법 청혼은 이 말 갖고 영어 갖고 장난하는 건데, 뭐 그대가 나의 청혼을 받아준다면 무엇이든 하죠. 빨래도 런더리 나장, 빨래가 런더리거든요. 마을도 통째로 빌리지가 마을이에요. 그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무엇이든 참지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현기증이 버티고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건 전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왕국을 낼름 만들어. 이 왕국이 낼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자와 영어를 막 동시에 제가 연결시켜갖고
쓴 시입니다. 스토리텔링법 청원. 다양해라는 시는 해로 끝나게 제가 의도적으로 해로 끝나게 썼어요. 저기 끝을 보면 전부 다 해자죠. 56쪽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57쪽은 다시 살기로 했다는 것은 관에 제가 누워서 이제 그런 임사 체험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아 정말 나는 다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관의 영혼을 제가 이제 실제로 관의 영혼이 없겠죠. 그래서 관의 영혼이 내게 말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써봤어요. 이해 가시죠? 주머니 없는 수위에 뭘 그리 많이 넣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고, 신데렐라와 왕자는 이제 이거 원래 제가 이걸 장데렐라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2시 안에 집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재밌게 썼어요. 목마른 구름이라는 59쪽의 시는 실제로 카페에 갔는데 그 구름이 여기 제가 사진 보이시죠? 59쪽에 구름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쓴 시예요. 이것도 좀 재밌는 시고, 발자국이라는 60쪽은 저 형에 대한 이야기. 저 형이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한 12년간 지금 2000시간 넘게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하나 썼고요. 그런 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서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날 새야 돼서, 그 67쪽에 이제 수레바퀴를 돌리다 같은 경우는 타로와 관련돼서, 제가 실제로 타로 전문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타로와 관련돼서 제 생일수가 왼쪽에 3번, 오른쪽에 7번이거든요. 3번은 여왕제 카드고 7번은 전차 카드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써본 시가 됐고, 68쪽은 주식을 사람처럼 썼어요. 2인칭 은유심상법. 주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청개구리야. 그죠? 관심을 줄수록 멀어지잖아. 내가 사면 꼭 떨어지죠? 주식은.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재밌게 써놨어요. 또 살면 쓰다는 이건 다이어를 갖고 썼는데, 이 쓰는 것이 약이 쓸 수 있고 입맛이 쓸 수 있고 모자를 쓸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쓰다를 가지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뾰족한 수 없는 삶은 쓰지 그럴 때 마시는 소주가 쓰지 하면서 이렇게 쓰시고요. 71쪽에 나오는 연기로는 이제 불교적인 관점으로 제가 썼는데 연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연세법이냐면 법륜사 처마 끝에 매달린 종이죠. 종 끝에 금빛 물고기가 있고 또 금빛 물고기가 연결되잖아요. 매달린 은빛바람, 은빛바람에 목탁이 잠들어 있고 목탁 소리가 바람을 밀고 바람은 종을 밀고 종은 금빛 물고기를 민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일종의 풍경을 제가 금빛 물고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약간 불교의 연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고요. 그 73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동시적 기법으로 썼어요. 이 달래 된장찌개를 이제 야구장에 비유해가지고 야채 잔디구장 속에 황색 마운드에 이슬 간중이고 한라산으로 달아올랐고 이제 뚝배기 야구장 이런 식으로 쓴 시입니다. 76쪽에 나오는 죽도를 들어올리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죽도를 들어올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77쪽은 이제 매화를 전라도 사투리로 제가 썼어요. 뭐 온단께 무슨 단께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사투리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쓴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뒤쪽에 하나만 제가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다 하려면 한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 뒤쪽에 이제 5장에서 제가 이 124쪽에 알밤이라는 시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알밤이라는 시가 124쪽을 펴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짧게 사행으로 썼는데 이걸 이제 알밤을 완전히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잠자던 쌍둥이 삼형제. 알밤이 보통 3개가 있잖아요. 알밤 그 송이 속에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그 알밤이 어떻게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어요. 이건 과장법으로 쓴 거죠. 그리고 알밤이 이제 떨어지는 걸 제가 응애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온다.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는 알밤이 떨어지면 튕겨 나가죠. 튕겨 나가잖아요. 이걸 제가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라고 썼고, 오른쪽은 제가 실제로 영역을 했어요. 제가 영문학 박사이면서 번역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도수가 감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뒷장에 나오는 앨범 속의 사진도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사진.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좀 작았어요. 수학여행 갔을 때 사진이고, 그것도 이제 영역하고 스캇 교수가 감수했고, 뒤쪽에 나오는 VR 안경을 들여다보자는 실제로 대만 128쪽이 있잖아요. 정치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제 시를 여기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셨고, 130쪽의 내 마음의 정읍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32쪽에 나오는 내가 가장 사랑한 여자는 더를 제가 내가 가장 사랑한 여자라고 썼어요. 이것도 재밌는 시인데 133쪽에 보시면 죽을 때까지 사랑할 여자, 날마다 3번씩 만나는 여자 이렇게 썼죠. 그 여자가 노랗게 연걸어 간다 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이제 134쪽이 일본어로 번역이 된 거고요.
136쪽은 꽃이 된 남자는 이제 수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신화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 다 하려면 날 새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재밌네요. 뭐 핵심적인 이야기만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촛불 켜면 되겠어요? 예, 아니, 예, 그 말씀하세요. 촛불보다 예, 예. 더 높은 거죠. 예, 예.